예, 8월 19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국의 법대로 자 2부입니다. 2부는 1부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민주당 전직 당 대표들의 잔혹사 자 이건데 그 전에 1부에 이어서 1부에서 미처 못 다 드린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 이재명이 이 구속이 된다. 그럼 지금 이재명 안에서 진명 안에서 플랜 B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김은경 혁신위에서 이재명 맞춤형 전당대회 룰을 던져놓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대의원제를 아예 무력화시키고 개딸을 중심으로 한 이 권리당원들이 70%를 투표를 하도록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재명의 뜻대로 자기 당 대표를 뽑도록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그거 이제 플랜 B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수렴 청정을 한다. 그리고 대리인으로 내세울 사람은 정청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한 플랜인가요? 뭐 제가 이제 저희가요 예. 보수층에서 우리 자유우파에서 보면 가장의 불감청 고소원 가장의 우리가 원하는 바죠. 아 그렇죠. 아 총선 앞두고 그런 체제가 정청래 체제가 된다. 이러면 이게 뭐 최선의 카드죠. 그렇죠. 정청래가 뭐 일부 극히 일부의 개딸이나 팬이 좀 있을지 모르는데 대다수 중도층을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은 정청래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뭐 저기 한 푼 접수해봐 뭐 김남국에게 그런 인생만 남아 있죠. 옛날에 세월호 21일 단식할 때요. 예. 밤마다 그 검은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때 잠복해가지고 예. 취재를 했더니 예. 차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계속 피우는 거죠. 아 단식하면서. 예. 20며칠 단식하면서. 빈속에 담배 피우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차 안에서 뭐 묻고 이제 담배도 피우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담배꽁초를 길가에 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이 과태료 지혜가 아니냐. 길가에 담배꽁초 뿌리니. 그렇죠. 이랬더니 정청래가 반박을 하는데 담배를 피운 거는 맞는데 내가 여기 길가에 무단 투척이 아니고 버릴 수 있는데 버린 거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러더라고. 법적 대응. 근데 담배 피운 건 인정해. 근데 버릴 수 없는 지역에 버린 게 아니고 무단 투척. 야 이게 인간입니까? 꽁초 정청래. 야 꽁초. 꽁초죠 꽁초. 꽁초 정청래. 이게 말이 됩니까? 세월호 때. 저는 이것만 봐도 이게 정청래만 되면야 뭐 저희로서는 땡큐인데 과연 여기 민주당도 알잖아. 정청래를 간판 내세워가 총선을 어떻게 치릅니까? 제가 보기에 정청래보다 뭐 김두관이 있잖아. 김두관. 뭐 김두관도 저는 뭐 2장 정도 감이라 보는데 제가 군수 때부터는 맛이 갔다 했잖아요. 2장 정도 감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차피 이게 제명인의 마을에 2장이 필요하거든. 2장. 제가 이제 김두관의 동생 김두수를 제 친해요. 예. 김두수라고 있잖아요. 방송을 많이 했어요. 아, 저 요즘 방송에 나오죠. 제가 이제 그분하고 방송하면서 MBN에 딱 그렇지 김두관이가 주제가 된 거예요. 한 단어로 평가를 하길래 제가 그랬지. 2장 때까지는 훌륭했다는 평가인데 군수부터 맛이 갔더라 이랬더니 김두수 선배가 제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형인데 군수까지는 잘했다고 해주라. 자기도 여기 도지사부터는 맛이 갔다는 거야. 군수까지는 잘했는데 도지사부터 행안부 장관 국회의원 맛이 갔다. 동생도 사이가 안 좋아 형하고. 그래서 저는 김두관이가 뭐 되든 정청래가 되든 누가 되든 이게 우리로서는 땡큐인데 이제 문제는 진짜 비명계로 이제 넘어가면 또 이게 이제 승부가 되겠죠. 근데 김두관이 되든 정청래가 되든 딱 생각나는 것은 과연 그 초름 청정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도 정치인들인데 자기가 당 대표가 되면은 맨날 가서 공천할 때 옥중에 가서 이재명한테 결재를 받아온다? 천만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다 끝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회복 불능.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게 과거에 뭐 DJ 뭐 이런 사람들처럼 민주화 투쟁한다거나 뭐 정말 명분 있는 걸로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뭐 복귀할 수가 있어요 정치권에. 근데 이거는 잡범이잖아요. 잡범, 파렴치범. 그럼요. 지금 이게요. 칼로 일어나면 칼로 망하죠. 배신으로 일어나면 이게 배신으로 망합니다. 이재명이가 이게 배신을 밥 먹듯이 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측근들도 다 배신하죠. 그렇죠. 지금 이게 유동규 이재명이가 먼저 배신한 거죠. 네 내 측근 아니라 했잖아. 그러니까 유동규도 폭로하잖아. 김성태 나 그렇죠. 내의 사입은 인연법 쌍방울은 내의 하나 입은 게 다라니까 김성태도 폭로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앞으로
김인섭 씨도요. 폭로할 수 있고요. 김용희도 정인호가 나는 참모일 뿐이지 측근이 아닙니다. 아, 그 중요한 이야기예요. 김용희도 그랬잖아요. 네, 그 중요한 이야기. 지금 이게 측근이라는 사람은 정진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김용도 반쯤 돌아선 것 같아.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 과연 정청래든 김두관 이자들이 이게 뭐 어리가 있는 자들입니까? 따라서 저는 이게 누굴 임명해놔도 결국에 뭐 이재명이는 배신 당해가지고 결국에 뭐 완전히 낙동강 우리알처럼 저는 끝난다 봐요. 네, 소름청정이 옛날에 그 왕조 시대나 가능했던 말이지. 그리고 이 지금 또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지금 25일 날 뭐 초검인가요? 그 청와대 출신 초선의원들 모임. 이름 보면 화려합니다. 뭐 화려하다는 표현이 뭔지 그 맞지 않는데 고민정, 뭐 김희경, 최강욱 이런 사람들 말썽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데려다가 또 뭔가 또 작당을 할 것이고 또 이낙연 그 이재명이 그 검찰에 불려간 날 호남을 또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이재명의 소름청정은 정말 한여름밤에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구속되면은 모든 게 끝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반면에서도 저는 이낙연보다 네. 오히려 전해철 있잖아. 아, 전해철. 저는 이게 많이 보는 게 전부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결국 다음은 이게 수도권 그중에 경기도가 승부처입니다. 아, 전해철 경기도지사. 근데 이낙연이는 호남에만 좀 있죠. 그렇죠. 아무 이게 수도권에 연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친문이 아주 핵심은 아니거든. 아, 친문은 아니죠,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저는 오히려 이게 그 이낙연도 옛날에 뭐 탄핵하고 노무현 배신자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저는 삼철 중에 하나인 전해철을 중심으로 뭉친다. 이쪽은. 그다음에 이 친명은 오히려 정청래보다는 김두관. 이런 식으로 이게 김두관과 오히려 저는 전해철 이쪽이 경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요. 예. 전해철 뭐 정청래, 김두관 차기 당 대표 이야기들이 벌써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그 차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전직 한번 거쳐간 당 대표들은 지금 일제히 다 쓰나미에 휩쓸려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민주당의 골칫거리 된 전 현직 대표들 검찰 수사 그다음에 또 호남에 또 출마한다고 들었는데 한 명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송영기를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하니까 그 지금 돈봉투 19명 이 곧 검찰에 소환이 될 텐데 이 식비를 대납한 업체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그 회사가 보니까는 양병기 부속품 제조업체의 전남 본사 그리고 그 전남 본사에 있는 그 업체의 대표의 인천 주거지 같이 인천이네요. 그리고 고흥 동향이라고 합니다. 송영길 테마주. 근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죠? 지금 이제 저희는 뭐 이런 보고할 필요 없어요. 압수수색됐고 이미 혐의가 돼 있고 다 떠 있기 때문에 와토스 코리아입니다. 와토스 코리아. 와토스 코리아. 코스닥 기업이죠. 코스닥이 지금 주가가 오늘 5,000원이더라고요. 와토스 코리아. 주로 이제 이거 화장실에 양변기 이런 부품 만드는데 이 대표이사가 송공석. 그다음에 이 송태양, 같은 송씨네. 송태광, 아마 이게 그 아버지하고 아들 형제인지 세 명이 공동 대표로 돼 있는데 송공석이 이게 아마 여산 송씨다. 저도 여산인데. 그렇습니까? 여산 그럴 것더라고 제가 안 그래도 여산 송씨 그럼 송영길이 너무 까면 안 되겠네요. 아 괜찮습니다. 여산 송씨, 그다음에 그 고흥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좀 질이 안 좋은 거죠. 여의도에 제가 단골집도 다 압수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의도에 식당들 밥값을 누가 다 냈냐. 이걸 보니까 이게 막 여러 개로 쪼개서 밥값을 다 대납한 거죠. 이거 선거할 때 큰 겁니다. 그렇겠네. 선거할 때 이게 밥값 이거 진짜 심각하거든. 저도 국회의원 제가 예비후보 옛날 출마해봤잖아. 밥을 누가 먹는 제일 힘들어요. 이걸 이게 다 대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대납을 했으면 개인 돈으로 했나 또 회사 돈으로 했나 따져봐야지. 그렇죠. 회사 돈 하면 이게 또 횡령 배임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납 자체가 정치자금법이죠. 그다음에 선거법도 되고 이게 심각한 이걸로 이게 압수이 됐고요. 지금 현재 그 업체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 저번에 말한 거 있잖아요. 먹사연의 문제. 그다음에 그때 얌전한 고양이. 얌전한 고양이가 이제 기획사인데 그 기획 비용 9,240만 원을 먹사연이 대납했다. 그렇죠. 이런 게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심각한 게 그 여수 상공회의소 박용화 회장. 공금 사비로 막 그 돈 준 거. 사비 8천만 원. 공금 8천. 사비 2억 5천. 이거를 이게 또 지원해 준 게 있잖아요. 이 박용하 여도 압수 들었고
현재까지 송트남 압수수색이 70건, 현재까지 70건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예. 반부패 2부 예. 김영철 부장검사 예. 아주 맹장이죠. 예. 김영철 반부패 2부가 현재까지 압수수색이 70군데. 아, 그다음에 혐의가 돈봉투 플러스, 예. 그다음에 약간 컨설팅 얌전한 고양이, 그다음에 먹사연, 그다음에 여수상공 에이소, 그다음에 오늘 와토스 코리아 예. 기업까지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증거인멸 예. 교사 있잖아요. 예. 증거인멸한 거, 예. 그 먹사연의 컴퓨터. 지금 이게 뭐 혐의가 이것도 뭐 거의 이재명 못지않은 혐의로 예. 송트남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은 지금 만약에 돈봉투 사건이 없었으면 이런 문제 다 묻힐 뻔했잖아요. 그렇죠. 돈봉투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전당대회에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까는 그 돈봉투를 뿌렸으면 돈봉투 안에 돈 넣어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거 하다가 보니까는 밥을 먹었는데 전당대회 비용으로 돈을 막 걷었는데 비용으로 밥값 낸 게 아니고 누군가 또 밥값을 내줬고 이게 막 파생이 되는 건데 전당대회 밥값이면 좀 이 규모도 엄청날 것 같은데 수사를 하다 보면 엄청납니다. 예. 몇십만 원 단위고 그렇죠. 쪼갠 게. 예. 여기서 제가 이게 그 송영길한테 꼭 한마디 해주고 네. 싶어요. 너 이게 이재명 닮아가지고 검찰에 가서 계속 언제 내부터 수사해달라고 하는데, 네. 야, 너 수사를 뭐 한동훈 장관 말처럼 식당에 아가씨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네 맘대로. 그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 이재명이한테. 네. 식당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접 요구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너도 여기 검찰이 부르면 가고 네. 판사가 영장 치면 그때 교도소 가야지. 내 교도소를 8월에 가고 싶다, 9월에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말은 이재명한테도 해당되고 송영길 당신한테 해당되는 거야. 그렇죠. 당신이 자꾸 이게 뭐 수사를 빨리 해달라 마라. 이거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밥값 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식당은 자기가 아무 때나 예약을 해도 되지만 검찰에 불려가는 건 자기가 예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그 돈봉투 19명, 그 중에서 15명이 지금 이름이 막 나왔는데, 이 사람들 수사도 곧 이제 소환이 되겠죠. 아마 근데 저는 이재명 잡고 할 것 같아요. 아, 이재명 먼저 잡고. 이 사람들 먼저 잡으면 이재명 그 체포동의안 표결이 그렇네.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게 범죄자들 그 스무 이상 묘하게 이 사람들부터 막 소화하기 시작하면 네. 똘똘 뭉친다니까. 묘하게 얽혀있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그 송영길의 압수수색이 70군데인데 한 30군데 정도 더 할 것 같아. 100군데 채워가지고 주변 조사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 받은 이재명이 구속한 다음에 그다음에 돈 받은 사람들 소환하고 마지막에 송영길이 구속하고 이런 절차로 갈 거로 예상이 돼요. 야, 지금 19명은 그러면 지금 이재명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겠네. 그러니까. 야, 이재명이 계속 뒤로 늦춰져야지 자기들도 늦춰지니까. 그렇죠. 참 기막힌 이유입니다. 정말 양쪽에 워낙 범죄 혐의가 따로 범죄 혐의인데 그때 송심, 이심 이야기가 나왔죠. 전당대회 할 때. 그러니까 송영길을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송심, 이심인데 이게 또 송심, 이심이 돼버렸네. 네, 그렇습니다. 둘이 막 얽혀버리는 그 상황이 됐는데 자, 이 송영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해찬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찬이 지금 김성태 지금 김형태 변호사가 그 김성태는 그런 협박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김형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화영을 김성태가 해유를 하기 위해서 이화영을 협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 너 자꾸 그러면은 이해찬에게 내 돈 준 거 다 불 거야. 이게 광장의 운영비. 광장은 원래 이해찬이 2007년 대선에 출마할 때 그때 만든 사조직인데 이게 이재명이 출마할 때 그대로 넘겨졌어요. 그래서 민주평화광장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거기에 된 돈을 그 김성태가 됐다는 거죠. 그 사조직 운영비를. 그거 다 불겠다 했는데 이게 저번에 서 변호사께서 이 법대로에서 말씀하신 진미파라고 내채 그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게 조직 네 군데 그 바로 사조직을 운영한 그렇죠. 거죠. 사조직이죠. 다 여기 관여돼 있는 거고요. 그때 김성태가 이제 2년 동안에 한 달에 3천만 원씩 7억을 준 거죠. 그렇죠. 대선 직전까지. 대선 근데 딱 처음에 줄 때는 아마 이해찬이가 대표였을 거예요. 정치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자금법으로도 묶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사조직을 운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이게 바로 민주평화광장하고 연결되는 이런 데 그 사조직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게 이해찬의 혐의가 많아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안부수시 있잖아. 안부수시가 3년 6개월 받았죠. 이분이 그 대전에서 몇십 명 모아놓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돼가 이제 일부가 기소가 됐거든요.
그때 시효 때문에 네. 중단됐거든요. 이런 것도 이게 이해찬하고 과연 무관할까? 아. 왜냐하면 이게 지역 기반이 그쪽이더라고 대전에. 예,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처음부터 이해찬이가 이게 뒤에 배후 관여된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안부수가 이쪽 사람이니까 예, 예. 그런 부분도 이게 조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중요한 게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고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그게 지금 이해찬이가 이사장이죠. 이사장이고 그게 원래는 이제 그 이화영이가 초대. 이하영이 만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해찬을 저는 모신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이가 만들어서 이화영을 얼굴마다 안친한 게 아닌가 처음에. 그렇겠죠. 예, 오히려 예, 예. 이해찬이가 만들어서 이화영을 안친했다가 예. 자기가 이제 그 정치 은퇴하고 나서 예. 이사장 갔잖아. 거기에 모든 직기나 운영비를 누가 대냐 말이야. 쌍방울 법인카드로 다 갖다 그렇죠. 놨잖아요. 예. 그것도 이게 큰 거 아닙니까? 예. 직기 같은 거. 이것도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해찬이가 중국 갔을 때 그 그때 사진 플랜카드로 훈충인가?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댔을까? 그러니까 그 일행이 한 2, 30명 되던데. 아, 그 비용도 이게 엄청나죠. 예, 예. 그것도 이게 김영란법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런 비용도 있고 한 번 이게 최악의 전직 대표들은 한 번 하면 최악 한 5건 이상은 되더라고. 한 번 하면 전부 5건은 넘어. 이재명은- 이해찬이도 그래요. 이재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은 5건 훨씬 넘죠. 건수로 보면 이게 추미애가 제일 많죠. 추미애가. 건수는 한 77건? 한 70건 정도 고발당한 게 있으니까 제일 많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기사에 이 여러 그 전직 대표들이 수사선상에 놓여 있는데 한 사람은 고소 고발까지 합쳐서 99건의 서면 진술서를 썼다고 한다. 이 그러니까. 추미애죠. 한 사람이 아마 써줬는지 모르겠는데 정인으로. 그러니까 아니 대표 추미애가 제일 많은 건 확실해요. 그렇죠. 90억건에 돼 있죠, 그는. 제가 이제 그 엑셀로 네. 고소했다는 기사를 다 검색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니 아. 추미애가 제일 많고 한 70건 되더라고. 제가. 근데 90억건하고 조선일보는 돼 있어요. 예, 예. 진술선 사람이. 예. 자, 그래서 이 이해찬은 그 혐의가 상당히 많아도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없었는데 아마 이 건,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것은, 그러니까 김형태가 법원에서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법원에서 물론 그것이 기각됐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 진술 의견서를. 근데 법원에서 이야기해서 언론에 다 났으면은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지수사. 지금요, 지금 이 검찰의 그 수사 이제 그 생리를 좀 알아야 돼요. 예, 예. 검사가 인력이 아주 적습니다. 아. 근데 큰 사건 하고 있으면 일단은 이제 그 관련 작은 거는 캐비넷에 연하요. 그다음에 큰 사건이 끝나면요. 예. 검사 그다음부터 놀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캐비넷에 있는 걸 꺼냅니다. 예. 이게 원래 생리예요. 아. 지금 이게 반부패부 다 합치봤자 예. 뭐 한 2, 30명도 안 될 겁니다. 예. 1, 2, 3. 예. 한 30명이나 안 될 겁니다. 수사하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재명 뭐 송영길이 총력이죠. 바쁘죠. 예. 이 구속이 끝나면 예. 그러면 검사들이 놀까요? 예. 그러면 이제 캐비넷에 있던 추미애, 이해찬 다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이게 이재명이가 버텨줘야 내가 산다. 이재명이가 구속되고 수사 끝나버리면 다음 내 차례잖아. 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저는 이게 공소시효가 길거든요. 예. 전부 이게 길잖아요. 따라서 이제 뭐 수사가 들어가는 거는 분명하다. 아마 이제 추미애는 벌써 소환 이야기가 지금 법조계 주변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아마 이제 4월 달에 그 대위 있잖아요. 예. 김모 대위가 이게 3일 동안 조사받았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추미애 소환이 아마 동부지검에 제일 빠르지 않을까 이런 봅니다. 추미애도 이제 곧 소환이 되고 이해찬 그 혐의들도 지금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검찰 캐비넷 그러면은 주로 정치인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사는 안 하고 조금 맛만 보고 캐비넷에다 그냥 넣어놨다가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면은 캐비넷에서 꺼내고 했는데 지금은 검찰 캐비넷에 들어있는 게 손이 모자라서 캐비넷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제 하나씩 꺼내게 되면은 그 이해찬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제대로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만약에 이 검찰 인사 나서 바뀌면은 캐비넷 안에 든 거 다 가져가나요? 아니 나놓고 와야지. 그건 가져가면 안 되죠. 그 수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겠네. 그렇죠. 그냥 캐비넷 두고 가면 그게 바로 인수인계고요. 그 안에 다 서류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추미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추미애. 야 이거는 이제 이미 아들 휴가 미복귀. 이거는 이겁니다.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 게 여기에 이제 3명이 키맨인데 현병장은 양심선언자잖아. 그렇죠. 현병장은 이제 분명히 그때 우리 휴가 허가 안 해줘가지고 미복귀 탈영이라고 전화한 거 이게 양심선언자가 현병장은 이제 다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속 상관이 이모 상사입니다.
지원 반장이죠. 지원 반장. 이모 상사. 예. 이분이요. 이분이 옛날 동부지검 수사할 때 다른 사람은 혼자 갔잖아. 예. 근데 이모 상사가 입을 열면 큰일 나잖아. 유일하게 감시병 천모 상사를 붙여서 보낸 거야. 아. 이모 상사 혼자 보내면 불안하니까 예. 감시하는 사람 천모 상사 예. 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진술을 막 막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모 상사가 글을 쓰란 게 넣어버렸잖아요. 예. 이모 상사가 근데 그 부대 가면 왜 통합 시스템, 행정 시스템 있잖아. 예. 거기 입력하잖아. 아, 맞아요. 뭐라고 입력했냐? 이래 입력해놨어요.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맞아요. 그때 그 논란이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지원 반장에게 직접 물어보고 해결해라. 맞아요. 이렇게 글을 쓰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분이 1차, 2차 병가 썼잖아요. 요때는 허가해준 걸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무단으로 탈령해가지고 개인연가 4일 썼잖아요. 예. 이때는 이모 상사가 관양 수사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분명히 자기는 이게 민원이었다고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개인 휴가를 연장해준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모 상사 진술이 나왔고, 가장 또 결정적인 게 김모 대의죠. 이건 지원 장교입니다. 지원 장교. 김모 대의. 예. 이분이 옛날에 4번 받았거든. 그렇죠. 그때 첫날에 좀 고민했던 것 같아. 예. 압력이 있잖아. 그런데 첫날에는 좀 우왕좌왕하다가 두째 날부터 3번은 일관되게 예. 나는 허가해 준 적이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추미애가 보좌관한테 대의 전화번호 적어주고 예. 통화를 했잖아. 예. 그 통화 날짜를 포렌식을 한 거야. 해봤더니 언제냐? 2017년 6월 25일이에요. 원래 탈영한 게 6월 24일부터 27일까지거든. 미복귀를 했으니까. 예. 24일부터 27일. 예. 근데 미복귀가 24일 끝났잖아. 탈영. 근데 통화한 게 25일이야. 사후에. 사후에. 그러니까 이게 사후에 뭐 어떻게 꾸몄겠지. 사후 승인을 한 거네. 이게 노대. 예. 그래서 자기는 그때 검찰에서는 6월 21일 사전에 구두로 승인한 거 아니냐 예. 이랬는데 자기가 포렌식 해보니까 6월 25일 통화했다는 거예요. 이미 탈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랬네. 저는 대의 진술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 대검에서 이게 재기 수사인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때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어떻게든 덮으려 했잖아. 예, 덮으려고 했죠. 동부지검에서. 그때 추미애가 이해충돌이 맞거든. 예. 근데 전현이라고 권익이 건익이. 이자가 이해충돌이 아니라 해가지고 추미애가 지혜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건익이도 지금 입장을 바꿨어요. 이제 바꿨죠. 예. 김홍일 위원장이 예. 이건 이제 이해충돌이 맞다. 그렇죠. 조국이 할 때도 박은정 위원장이 이해충돌 맞다 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현희까지 저는 처벌해야 된다. 추미애까지.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해찬, 추미애, 그렇게 되면 송영길. 송영길, 이 전직 대표들 그리고 또 이재명 현직 대표까지 모조리 지금 검찰의 칼날 앞에 지금 딱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민주당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민주당이 그러니까 선거를 정말 어떻게 치를 수 있을지 뭐 저희들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정치는 양쪽이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예. 자, 어제 그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그 김관진 장군에 대한 실형 2년 판결. 이게 지금 무리한 수사를 했다. 그리고 또 무리한 판결이다. 이게 종합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건 아니고 이 일부 무죄. 그래서 파기환송돼서 원래는 2년 4개월로 대법원 갔는데 일부 무죄로 파기환송이 돼서 2심에서 다시 해서 2년을 선고를 한 그 사건이죠.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이번에 그 판결 선고한 김우진 판사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게 좌파 아닙니다. 이분은 이분을 공개할 건 아니에요. 예. 저는 이번에 그 판사가 문제가 아니고 예.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2심 있잖아요. 예. 판결했던 2년 4개월 판결을 한. 예. 그 위에 판사가 문제예요. 예.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갔는데 그때 김명수 체제하에 대법관들이 문제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때 대법원에서 전체 다 무죄로 이게 파기해야 되거든요. 예.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대법원에서 대다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예. 직권 남용 중에 일부 있잖아. 뭐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 명령한 거. 예. 일부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고등법원에서는 재량이 없어요. 예. 이미 대법원에서
나머지는 유죄로 확정했고 네. 일부만 무죄로 돌려보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일부만 무죄하고 일부 유죄하면서 네. 2년을 때려준 거거든. 4개월 깎아서. 네. 따라서 이번에 판사를 욕할 건 아니야. 박병권 판사는 진짜 정치 판사지만 네. 김우진 판사는 엄청나게 똑똑한 판사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판사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2년 밑으로 재량이 할 없다. 재량이 없는 거네. 이미 2년 4개월에서 조금 일부가 무죄로 없고 나머지는 유죄라고 대법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김관진 장군이 이제 그 대법원에 상고하면요. 또 할 거예요. 상고하면 이제 그 법정 구속이 안 됐으니까 그럼 대법원에서도 재량이 없어요. 왜 한 번에 이게 옛날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기각될 것 같아요. 기각. 그러면 이제 그 일단 법정 구속이 돼버리대요. 한 3, 4일 뒤에. 그러면 저는 이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바로 이런 경우에 사면권이 필요한 거다.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는 말은 그렇죠. 범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대법원도 기대하기 어렵고 앞으로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2012년 대선 총선 앞두고 군 사이버 사령부가 당시 그 새누리당을 위해서 정치 댓글을 달았다. 이것이 시작이 됐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김관진 전 장관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재수사를 한 겁니다. 그 재수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남한의 장군이 김관진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그때 북한 눈치를 살피던 문재인이 이 표적으로 삼은 것 아니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댓글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정치될 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에 정치될 걸 8,800개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것은 그때 같은 기간에 사이버 사령부가 달았던 댓글이 78만 개입니다. 그 약 1%. 그래서 하루 평균 10개 댓글을 달아서 어떻게 여론 조작이 되죠,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수사라는 이야기죠. 제가 여기 우리 송구권의 혼술의 법대로를 검색을 내가 해보니 많이 본 게 50만도 봤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댓글이 보통 뭐 1000개 막 50만 개면 1000개 이상 달리죠. 1000개 이상 달리잖아. 여론 조작한 건가요? 근데 8,800개 그것도 이게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몇 명입니까? 그게 그리고 기간이 2017년 그러니까. 8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입니까?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년 반. 1년 최소한 이게 몇백 명 될 거 아니에요. 사이버 요원 사령부에. 그렇다 보면 이게 한두 명이 일탈해가지고 하루에 몇 개만 달아도 하루 10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근데 그래도 이게 처벌해버리면 또 이게 저는요 이 글 자체 8,800개도 제가 다 봤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돼. 보세요. 북한에서 야 박근혜가 친미 어쩌고저쩌고 욕하잖아 가짜로. 그 내용이. 그러면 이게 반박을 해야 되잖아 심리전. 그러면 이게 다 이게 정치거리래. 정치거리인지 아닌지도 애매해요. 그렇죠. 8,800개도. 진짜 김관진 장군에게 야 정치 개입해가 댓글 달아 이랬으면 80만 개 달렸겠지. 김관진 장군이 그렇게 무능한 장군이냐고. 어떻게 그거밖에 안 달리느냐고 지시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그것밖에 안 달아? 처음에 검찰에 수사할 때 뭐까지 이었냐면 나중에 무죄 나왔지만 그 사이버 사령부에 호남 사람 뽑지 마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공소했다니까. 그런데 김관진 장군이 호남 사람이야. 자기가 호남인데 호남 사람 뽑지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국방부 장관이 뭐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에 정책을 다르라고 지시합니까? 지시했으면 어떻게 1%밖에 안 노느냐고요. 드루킹은 8,400만 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드루킹은 8,400만 개. 만 분의 1이네. 그러니까요. 제가 8,800개 대 8,400만 개 이야기했잖아요. 댓글 조작이. 이게 여론 조작 아닙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판결인데 이게 왜 기존의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저는 유죄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는. 이게 이건 전형적인 저는 김명수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네. 어쨌든 지금 그 국방혁신위원으로도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다시 이제 대법원에 다시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면은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판결을 내린 김우진 판사는 정치 성향은 없는 판사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비교한 사람 박병권
정진석 그 실형 때린 박병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 뭐냐면은 보통 단독부 판사를 맡는 게 좀 연륜이 쌓여야 된다는 거. 7년 이상 합의부에서 옆에서부터 보고해서 단독부를 맡는데 단독부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런데 7년이 안 됐는데 박병건은 서울중앙지법 단독부로 갔고 거기서 1년 후배인 김명수 아들도 예. 단독부를 맡았다. 이건 특혜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요즘 단독은요, 중요한 단독은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아, 예, 예. 예. 요즘 여기 옛날에 부장판사 연륜 있는 분이 단독하는 경우도 많아요. 부장판사면 한 15년 정도 되는. 오래된 판사들이죠. 예, 예, 예. 그분들이 이제 합의부가 워낙에 재판이 지체되고 하다 보면 예, 예. 이제 부장판사들도 합의부 구성보다는 단독으로 가서 사건을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결.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예. 저는 김명수하고 이게 완전히 한방 아들하고 예, 예. 이런 게 판사고요. 예. 제가 이제 그 판결문에 제일 다른 판사들 만나봤더니 예. 제일 황당한 게 음. 판결문은 드라이하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드라이하게 필터만 그렇죠. 쓰잖아요. 예. 원래 이게 수식을 화려하게 안 씁니다. 예, 예. 근데 공수장도 그래요. 그날 이게 노무현이 뭐 권양숙에게 예, 예. 뭐 사망했고 예. 뭐 이래 놓거든요. 쭉 가요. 그냥 그러니까 뒤에 끊지도 않아요. 보면. 그럼 한 문장으로 하죠. 옛날에는. 한 문장으로 쫙 한 문장으로. 가는. 예. 요즘은 이제 막 좀 숨이 변화가 차- 있지만 숨이 차던데. 요즘은 예. 근데 공소장이 권양숙이라고 해놓은 걸 예. 권양숙 여사라고 해놓은 거 처음 봤대. 판사가 처음 봤대. 야 공소장하고 다르게 공소장에 권양숙이라고 써놓은 걸 권양숙 여사라고 고쳐놨다는 거야. 전부 다 이름만 썼는데. 그리고 사망이라고 해놓은 걸 예. 석으로 바꿔놨대. 석으로. 야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석으로 바꿔놨대. 와 판결문이 40쪽이야. 40쪽 중에 예. 검찰이 수사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많고 예. 진짜 필요한 거 있잖아. 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판결문 제가 법조인에 두 개만 지적하면 예. 하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공적 인물 공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박 판사 이승만은 공인이 아니야. 네. 아니 DJ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좌파 쪽의 대통령은 공인이 아니고 우파 쪽만 공인이야. DJ 노무현. 그러니까 이승만은 다 무죄. 예.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이명박 예. 이거는 공인이고 그러면 이게 누구 김대중하고 노무현만 공인이 아니라니까 처벌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정치 색깔이잖아. 그렇죠. 이게 저는 첫째 문제고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죠. 김혜경 재판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 그 옆에서 예. 김혜경도 하잖아. 예, 예. 그때 이 가로세로가 예. 김혜경이도 부부싸움에가 맞았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기소됐잖아. 예. 그랬더니 판사가 야 부부싸움 했어 안 했어? 예. 불러봐야 된다는 거. 불러봐야 된다. 예. 김혜경이 정인 와. 예. 맞아서 안 맞았어요. 이렇게. 박 판사 권양수이가 부부싸움 했다는 거는 그 양산이 아니고 봉화 마을에 예. 지나가는 개도 이렇게 부부싸움 했다고 하는데 저 많이 들었거든. 아 진짜 봉화에 개가 그러더라니까 부부싸움 소리 들었다고. 그때 여러 사람이 떠들었어요. 아, 그때 뭐 여의도 정가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진석 의원이 급하게 박원순하고 논쟁하는 과정이 급하게 그래 한 줄 부부싸움 인용했다 해서 많이 들은 거.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해봤냐고. 확인을 해야죠. 여기서 중요한 게 사자 명예훼손이죠. 예. 여기 OECD 국가 중에 딱 우리나라만 있어요. 아, 그래요? OECD 국가 중에 예. 죽은 사람 명예훼손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아, 그 근데 그것도 허위로만 딱 고소처벌해. 아, 허위일 때만 진실일 때 처벌 안 해. 그냥 명예훼손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사자 명예훼손은 그리고 형량도 제일 가볍게 2년이야. 아, 다른 거는 10년까지 되죠. 예, 예, 명예훼손은. 예, 예. 그러니까 제일 가벼운 거잖아. 예. 2년이야. 허위일 때만 처벌해. 그것도 이게 유족이 고소할 때만 해. 친고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자 명예훼손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다. 예. 그다음에 친고죄고 허위일 때만 처벌한다. 예. 형량은 제일 가볍다. 그런데 박 판사 이걸 6개월 때요? 제일 가벼운 형량에? 그 말이 안 되는. 그렇죠. 범죄적으로. 그러고 그래서 저는 권양숙 씨를 불러서 예. 당신 그날 부부싸움 했어 안 했어? 집 나갔어 안 나갔어? 이게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죠. 이게 안 놓으면 무죄지. 그러니까 허위 사실만 처벌하게 됐으면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그걸 먼저 저는 이게 밝혀내야죠.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예. 정진석 의원 저는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예, 예. 허위라는 게 입증된 게 없잖아요. 이렇게 저는 축구는. 자, 이 서정욱의 법대로를 하다 보면은 법 공부를 많이 해요. 이게 정말 저 형거 책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강의도 하시고 예. 그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고시 그 후배들 그러니까는 제자들 중에서 고시 합격한 사람 많죠. 제 모르면 고시 학교생이 아니죠. 같은 그때 그 당시는 제가 일타 강사였고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
그러면 이번 판결에 떨고 있는 예, 떨고 있는. 야 정지석 6개월고 떨고 있는 제가 너무 많아서 5명만 이름만 부를게요. 안민석. 나 떨고 있니? 너 안민석이는 독일 검찰에 가가지고 검찰에 확인해 보니까 최순실 재산 추적하고 있더라. 이거는 국제적인 명예훼손입니다. 독일 검찰의 명예까지 해서. 그렇죠. 그렇잖아. 예. 안민석이는 이거에 비하면 뭐 10배는 받아야죠. 예. 안민석. 예. 그다음에 그 유명한 청담동. 김의겸. 김의겸. 예. 그다음에 캄보디아. 캄보디아. 장경태. 장경태. 전부 명예훼손이잖아요, 이건.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명예훼손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김어준. 김어준. 이번에 법무부부터 정치무당. 뭐 한두 개가 지금 이게 걸린 게 아니죠. 그럼요. 예. 지금 그 외에도 이게 가짜뉴스 뭐 너무 많아서 뭐 천공할 때 그때 부성찬. 김종대. 그렇죠. 김종대 의원. 이런 게 가짜뉴스도 있고요. 지금 이게 가짜뉴스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이자들이 이게 이 판결 보고 야 우리 우파 판사 만나면 X 됐다. 그렇게 되겠네. 지금 제가 이 판사 성향을 대충 우리 일반적으로 해보면 극좌파가 한 20%. 우리 법연구회가 한 20% 돼요. 극좌파. 아 그래요? 그다음에 판사 중에 극우파도 있어요. 아 있죠. 와 제가 술 먹더니 막 형님 조국이 때려잡아야 되는데 판사가 막 극우파가 한 30%. 그다음에 중도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재밌던 게 술 먹다가 제가 그때 급던 집을 간 사람 이것처럼 이게 이자들은 진짜 이게 우파 판사 만나면 야 우리도 큰일 난다 이거 법정 구속되면 어떡하나 그렇겠네. 떨고 있겠네. 실제 그 전주에 국회의원이죠. 전주에 판사 출신이죠. 그때 그 조현우라고 있잖아. 경찰청장. 그분이 노무현 뭐 계좌 어쩌고 했잖아. 그 실형 때려가 구속했죠. 아 맞아요. 그 민주당에서 이번에 그 이야기 하더라. 근데 전주에 의원도 자기도 비판하다가 오히려 자기도 세게 때린 게 너가 전주에도 우습게 되긴 했지만 진짜 이게 좌파 이제 아까처럼 이런 게 가짜뉴스 제조자들 이런 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진짜 안 맞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이 진영 대결에 치열하니까 그렇게 됐고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그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게 너무 극심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극심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이 박병곤 판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생각난 게 이 사람이 조국 사태 때 조국을 비난했던 언론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조국 편을 들었거든요. 깡패라고 했죠, 깡패. 수사검사. 그렇죠. 검사를 깡패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조국 재판이 박병곤에게 배당이 됐으면은 다 무죄죠. 무죄잖아요, 이거. 다 무죄죠. 이게 그래서 완전히 로또 복고 저는 복글복이니까. 그러고요. 박병곤이가 이재명이잖아. 이재명이가 이제 그 선거 전날. 그때 너무 막 억울하고 슬퍼하고 이래서 3일 만에 그때 정치하는 됐잖아. 그렇게. 그럼 이게 이재명 재판을 박병곤이가 맡으면 다 무죄네. 이게 더 심각하죠. 무기징역이 아니고 무죄네. 그러니까요. 야, 이게 앞으로 이제 앞으로 박병곤에 대해서는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이 고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하고 그다음에 그 회피를 안 했다 해가 직무유기로 오상종 단장이 고발했으니까 수사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도 법관 윤리 강령 응기 아니냐 이래가 이제 진상은 조사한다 하거든요. 징계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되지만 앞으로 이게 중요한 거는 형사 재판에는 못 나갑니다. 못 나간다. 배제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법이 바로 서야지 정의가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서야지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항상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서정욱의 법대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